자, 다음 전세건입니다. 전세건 이제 본격적으로 성립할 때 용익물건 항상 성립보면 존속기간이 먼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을 전세건 설정할 때 정할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하면 정한 대로 가겠죠. 그럼 아무리 정할지라도 이거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지상건은 최단기, 전세건은 최장기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이다? 그렇죠.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10년을 초과했을 때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면 최단기는 제한이 있느냐? 원칙은 없어요. 다만 어디만 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최단기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이하로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건물은 1년 이하라는 제한이 됩니다. 1년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존속기간 약정을 안 했다. 안 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면 됩니다.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되면 6월이 되면 전세건은 소멸합니다. 오른쪽 나와 있죠? 이게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건은 소멸합니다. 자, 존속기간 약정이 없어 소멸 통과했어요. 전세건 소멸한다 했죠? 그럼 전세건 말소 등기가 소멸될까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을까요?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동 소멸합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이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187조입니다. 187조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오른쪽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나옵니까? 345페이지 오른쪽 나옵니다. 자,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다.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할 때는 당사자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겠죠. 합의 갱신하더라도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합의해서 갱신했기 때문에 변경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갱신에서 약정갱신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약정갱신은 등기할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약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건물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갱신되는 거 무슨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법정자 붙으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법정 갱신 위에 봅니다. 345페이지 제일 위에 312조라는 조문 나와 있죠. 그게 사항을 보십시오.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몇 월 사이에? 1월 사이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건물 전세건을 지금부터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전세건이 설정되고 존속기간을 5년 했어요. 자, 5년하고 전세건 설정했는데 드디어 5년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여러분, 흔히 전세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나가라는 동 전세금 올려달라는 동 이야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통 하겠죠. 그런데 이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6월부터 몇 월 사이? 1월 사이에 아무 말 안 합니다. 갱신 거절하겠다는 동 전세금 올려준다, 아무 말 안 한다. 아무 말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계속? 그렇죠.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적이 없죠? 법에 경정되어 있다. 그래 법정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 그럽니다. 그럼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다시 기간 5년이냐? 아닙니다. 다른 거는 종전과 같은 것인데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하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고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되면? 6월이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법정갱신입니다. 자, 이거는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법정이니까 187조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번 작년에도 나왔죠? 법정자 붙으면 187조라는 거예요. 187조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게. 자, 밑에 기출지문 2번을 보십시오. 건물에 대한 전세건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기출지문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법정갱신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고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정갱신은 187조입니다. 187조. 자, 요게 존속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효력 봐야 되겠죠? 효력은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이때 목적물을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번을 먼저 보십시오.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나옵니까? 346페이지. 2번을 먼저 본다니까. 전세권자의 무슨 건? 사용수익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용수익 할 때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지. 요정집을 꾸몄다. 그러면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지배권이죠.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전세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유지 수선에 들어간 비용이 필요비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채용권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상권도 유지 수선은 누가 한다 했죠? 지상권자. 항상 물건은 지배권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니까 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 309조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전세권자가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하는 수권을 해야 된다. 나옵니다. 그게 설정자로 바꿔서 잘 나와요. 다음에 전세권은 당연히 조금 장기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조세 변동이 있거나 지가가 변동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전세금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 감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전세금 정감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감액은 제한이 없는데 정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요 정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고 종전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몇 년 내는 할 수 없다. 1년 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택하고 똑같아요. 1년 내는 할 수 없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전세금 정감 청구입니다. 정액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갑과을사에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래 전세금을 3억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주변 지가가 계속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갑은 계속 3억밖에 못 받으니까 정액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 정액해달라 청구합니다. 언제 청구했냐? 1월 20일 날 청구했어요. 그러면 바로 정액의 효과가 생기가 안 생긴 게? 생긴다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정액된다니까. 그래서 1월 20일 날 정액의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갑이 일방적으로 얼마로 달렸다 그래요? 그럼 우리 3천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럼 다툼이 있죠? 그럼 법원에서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10월 20일 날 좋아. 2천만 올려라 법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럼 2천만 원 정액해 줘야 되죠? 그럼 2천만 원 정액하는 게 판결 확정된 1월 20일부터입니까? 10월 20일입니까? 1월 20일입니까? 1월 20일 날.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금액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청구와 동시에. 그래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액 청구와 동시에 정액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이 전세금 정감 청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성권입니다.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고 상린관계가 적용됩니다. 상린관계 적용됩니다. 자, 다시 왼쪽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토지가 전세권이면 그 토지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는 그 전세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책 왼쪽 30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 목조라는 346페이지 거기 왼쪽에 있는
법조문 304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갑의 토지 위에 을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그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건물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거죠? 근데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물은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죠. 그러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 전세권에는 건물에만 미쳐서는 안 되고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요 을이 남에게 토지를 빌렸어. 임차권자예요. 그 임차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전세권 설정해줬다. 그럼 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지 않고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미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 동안에 이 병이 건물을 사용할 때 토지도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용할 때 지가 마치 뭐인 것이냐? 지상권이냐 임차권이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을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건물을 누군가 경락받겠죠.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다.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한다. 그렇죠.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안 그러면 경락받을 사람이 없죠. 토지를 이용할 권한은 없는데 토지 건물을 누가 경락받습니까? 이게 효력이 미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요 지상권 임차권은 이제 전세권의 목적이죠. 함부로 소멸시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전세권이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없을 때는 강제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305조 법정상권이에요. 법정상권은 그럼 무조건 토지와 건물이 뭘 것? 동일 소유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고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이 전세권자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 없죠?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뭘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토지가 다른 사람이 양도되어 버렸어요. 양도돼서 병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졸지의 건물은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아,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됐다니까? 그럼 토지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 곤란하잖아. 그럴 때는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뭐다가 동일 소유자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토지에 뭘 가진다? 지상권을 가진다고. 두 사람의 합의해서 가져간 게 요때 지상권을 가진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민법 305조예요. 왜 305조에 규정되어 있냐?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달라졌으니까.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졸지의 이 건물은 토지는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에는 뭘 가진다? 지상권.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이 지상권에 미치는 겁니다. 여전히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다가 건물에 예컨대 뭘 설정했다? 전세권. 그러고 나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뭐가 인정된다? 법정상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때 법정상권은 전세권자가 취득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합니까?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게 시험에 늘 틀리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설정자.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게 법정지상권 아닙니까? 토지와 건물이 뭐다? 동일 소유자고 건물에 뭘 설정했다? 전세권. 그나와서 토지가 다른 사람이 양도되면 그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지금 토지에는 뭘 갖고 있고? 지상권. 건물은
소유권 갖고 있죠.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304조, 305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조문만 기억하면 되지 따로 팔려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전세권 처분입니다.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처분의 자유가 있게 없게? 있겠죠. 따라서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럼 전세권 물건이니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양도하고 상속되고 담보로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 건물을 전전세 줄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물건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단 설정행위로서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게 없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했죠. 그러나 전세권의 경우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할 수 있고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자, 이게 지상권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지만 전세권은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전세권 처분은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처분금지 특약이 무효입니다.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채권에서 유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권 처분에 관한 겁니다. 물어봅니다. 시험에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있습니다. 양도할 때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348페이지 기출지문 2번을 보십시오. 348페이지 기출지문 2번 설정행위로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세권 양도 봅니다. 전세권을 양도하는 것은 이제 갑의 건물의 을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어요.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양도할 때는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고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기하면 전세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2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분리 양도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일단 전세권도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이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세금이 있겠죠.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누가 전세금 받아가야 된다? 우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고. 그럼 원래 전세권이 양도되면 뭐도 양도돼야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전세권은 병이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내가 가지고 이런 거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도 담보물권 성격을 가진 이상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만 일단 기억합니다. 원칙은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이게 담보물권은 부종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세권은 저당권과 똑같다 했죠. 담보물권이란 담보할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피담보 채권이지. 여기는 뭡니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니까.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권이 경매 신청해서 우선 면제받아 하니까. 그럼 요 피담보 채권이 여기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런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종성 내지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불이양도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물은 뭐가 목적물입니까? 전세권이 목적물이에요. 여러분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에도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안심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겠습니까? 안 하지. 예컨대 전세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전세권에 부기 등기해서 저당권 등기 딱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저당권이 목적물이 전세권입니다. 근데 변적이 돼서 돈 안 주죠? 그럼 어른 병은 뭘 경매 신청하게?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을 경매 신청한다니까. 예컨대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전세금이 3억이에요. 그런데 돈이 2017년도 돈 안 주니까 2017년도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누군가 경락받게 안 받게? 경락받겠죠? 그럼 전세권이 경락받는 전세권이 다른 사람이 양도되잖아요. 자, 이렇게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설정으로서 금지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군가 경락받았어. 얼마에 경락받았냐? 2억 8천에 경락받았어요. 그럼 8천 경락받고 전세권 부기등기 이전 등기하죠? 그럼 이제는 누가 전세권자입니까? 경락받은 사람은 정인전세권자예요. 경락대금 얼마라고? 그럼 경락대금 나왔으니까 저당권자가 그 돈에서 우선 면제 받아갈 수? 경매하는 거, 건물 경매한 거와 똑같다니까? 그럼 이 적은 왜 경락받느냐? 2017년도 경매되었지만 나는 2020년까지 그 건물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전세권자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양도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기간 만료되면 가액이 얼마 받는다? 그럼 2억 8천에 경락받아서 나중에 3억 받고 그동안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경락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담보가치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전세권이나 채상권에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문제는 오른쪽. 나중에 이 경우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 이후에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신청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권 피담보채권 변제가 도래되기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린 겁니다. 기간이 먼저 만료돼 버렸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조금 전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랬잖아. 말소 등기됩니까? 그냥 소멸됩니까? 그냥 소멸되죠. 그럼 저당권이 목적물이 전세권인데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어려운 것이 나옵니다. 요때 그러면 갑은 전세금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겠죠? 이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반환할 것 같아요? 어릴까요? 전세권자인 병에게 할까요? 네? 이 전세금이, 아니, 지금 이 정은 아니고, 정은 아까 문제고. 지금 이거는 끝났다니까. 지금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고? 만료됐다니까. 기간이 전에는 경매 신청하면 되는데, 이 돈 변제기 도래 전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다니까. 이럴 때 저당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제는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실행한다는 게 경매 안 된다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제는 끝났다니까. 그럼 이제 갑은 전세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합니다. 저당권자에게 반환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 전세 목적물이 압류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지 저당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까지만 기억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이상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 자기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는 방법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전전세가 나옵니다. 전전세는 뭐 이거는 말만 멋있게 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과 사이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 존속기간 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뭐라 한다? 전전세라고 그래요. 요 병을 뭐라 한다? 전전세권자. 요 사람은 전전세권 설정자.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더도 하고 전전세권 설정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원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 요 사람은 원전세권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전세권자는 다른 말로 하면 전전세권 설정자입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계란이나 달걀이나 같은 말입니다.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설정할 때 설정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아까 없다 했죠? 설정인으로서 금지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을 설정하면 전세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여전히 전세권 다시 전세 좋다니까. 그러나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슨 범위 내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원전세권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범위나 존속기간, 전세금 등을 누굴 초과할 수 없다? 전세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하면 전전세 설정됐다 해서 원전세권 소멸되는 거? 아니 됐습니다. 그러나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유롭게 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책임이 가중됩니다. 네가 자유롭게 전전세를 했다 할지라도 요 전전세권자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누구도 책임져야 된다? 전세권자도 책임집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거 그거 하나 비교하십시오. 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에 대한 손해도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뭐 하지 않았더라면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거. 예컨대 이 병이 담뱃불을 붙이다가 담뱃불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놈이 담뱃불을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내열 조사할 수는 없죠.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세입니다. 왜냐?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은 네가 마음대로 전전세를 하라. 책임은 어떻게 하라? 네가 다지라 이 말입니다. 그 조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신청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 전전세권 존속기간만 만료돼서는 안 되고 전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고 원전세권 존속기간도 만료되는데 둘 다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는 누구도 경매신청할 수 있다?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신청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할 것은 전전세권자에게도 경매신청권 있습니다. 다만 전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기 위해서는 요 얼만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값도 지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기간이 만료되고 둘 다 전세금을 안 줄 때 그때 비로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권 존속기간만 만료돼서는 아니 됩니다. 둘 다 만료되고 둘 다 전세금 안 줄 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전세권 소멸입니다. 자, 벌써 소멸 들어갑니다. 소멸 원인은 뭐? 물건 일반의 소멸 원인. 그게 목적물 멸실되어 있죠. 자, 멸실되어 있는데 이 멸실은 또 나누어집니다. 갑과을이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등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곡 근처에 계곡 근처 보면 음식점 많죠. 우리나라 음식점 많잖아요. 지금 점점 없애지고 있죠. 그거 없애야 돼. 그거 허가도 안 받고 다 거기서 자기들이 뭔데 계곡에 가지고 자리 잡고 그러냐고. 희한한 놈입니까?
평상에 얼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꼭 백숙 팔죠. 그게 보면 닭 안 먹어서 죽은 사람인지 꼭 보면 백숙 이런 거 봅니다. 어? 그러면 뭐 이상해요. 그렇게 닭을 먹는지 모르겠더니 닭한테 미안하더니 백숙 먹으면서 통닭 먹고 그러잖아. 그러면 계란 먹고 계란찜에 통닭 먹고 뭐라고 돌아와서 닭백숙 먹고 삼계탕 먹고 그러면 다 먹는다고. 이야간 있어. 물가에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홍수가 나버렸어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을의 뭐 없이 기책사유 없습니다. 목적물이 건물이 홀랑 달아났다. 지금 불가항력으로 뭐 됐다? 멸실된 겁니다. 근데 전부 멸실됐어요. 전부 멸실되면 당연히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하는 것이고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게 없게?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전세금 반환해줘야 되지. 그럼 안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일부가 멸실됐어요. 그럼 당연히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하겠죠. 문제는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 못해요. 화장실만 남고 다 불어라 버렸어요. 그럴 때는 전부 소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일부 멸실의 경우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소멸을 청구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갑과을사에 전세권이 설정되는데 이 전세권자의 기책사유로 고의과실로 전세 목적물이 멸실된 겁니다. 을이 홧김에 불을 질러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불이 났으니까 소멸되는 거는 맞죠? 그럴 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받으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뭐 해줘야 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인 같으면 어디에서 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양 전하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불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전세권자 목적물을 포기할 수 있고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죠. 제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했죠. 용익물권적 성격은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담보물권성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자, 다음에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보면 전세권 소멸 청구 조금 전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그랬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소멸 청구고 2번은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했죠. 그게 2번 소멸 통고입니다.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가지 경우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럴 때 소멸 청구, 소멸 통고 모두 다 187조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합니다. 소멸 청구, 소멸 통고. 자, 다음에 전세권 소멸의 효과 마지막입니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이것도 자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이 있습니다. 예컨대 3억입니다. 드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 됐다? 만료됐어요. 아니면 기타로 소멸됐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냥 발행될까요? 원상회복해줘야 될까요? 원상회복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353페이지에 316조라는 조문을 봐봐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말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 부속시킨 물건을 말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결국은 그냥 줘서는 안 되고 뭐 해줘야 된다? 원상회복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상회복해서 목적물을 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는 걸 인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상회복해서 목적물을 뭐 해줘야 된다? 인도만 해주면 끝입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됩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도 해줘야 되지. 그래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교부해줄 때는 나는 뭐는 받아야 됩니까? 전세금 받아야 되지.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누가 먼저 할 사람이 없죠? 없으니까 요거는 동시행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자, 왼쪽 법조문 읽어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352페이지 제일 위에 법조문 읽어본다니까. 소멸한 때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뭘 지급하라? 전세금 반환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요 둘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전세권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양도할 수 있다 했죠? 드디어 양도가 됐습니다. 그럼 누가 전세권자입니까? 병이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아니, 인도하고 전세금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으면 갑은 을에게 병에게 뭘 줘야 된다? 전세금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전세권자가 양도한 게 아니고 전세 목적물이 양도됐을 때입니다. 즉 을과 갑 사이에 전세권이 설정된 다음에 요 전세 목적물이 다른 사람이 양도될 수 있어 없어요? 흔히 주인이 집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했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세금 반환 채무는 갑이 부담할까요? 병이 부담할까요? 갑, 병 모두 부담할까요? 네?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 의무 전부가 병에게 양도됩니다. 따라서 종전 설정자의 권리 의무는 전부 다 소멸되고 오로지 누구만 부담한다? 양수인만 부담합니다. 만 부담한다. 양수인만 부담합니다. 2번 나옵니까?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나 비용 상환 청구권 등은 신소유자를 상대로 하여하고 구소유자는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채무를 만다 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순순히 전세금을 주면 좋은데 안 주면 전세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매 신청권이 나오는 겁니다. 전세권자에게도 무슨 신청권이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요 우리 지금 경매는 안 배웠는데 두 사람 사이 여기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럼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 또는 이행 정후에서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경매와 관련된 겁니다. 경매. 두 눈을 둥그렇게 뜨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아직까지 안 배웠다니까. 경매를 신청할 때 동시행 관계인 자는 함부로 경매 신청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동시항매권을 배우는데 동시항매권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어떻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런 게 3번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일단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 겁니다. 갑의 건물의 을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부속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지금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칠판을 부속시키고 저기 지금 촬영시설이 부착되어 있죠. 덕터 지금 다 에어컨 시설 되어 있잖아. 이걸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에 필요한 물건이에요. 드디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어요. 그럼 이 을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반환해야 됩니까? 원상회복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원상회복해 줘야 됩니다.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부속물을 다 수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 부속물을 수거하고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거할 의무도 있지만 수거할 뭐도 있다? 쥐끈이가 권리도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즉 부속물을 수거하고 전세 목적물을
원상 회복시키고 종료시키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단 이런 겁니다. 만일 그 부속물이 하필 설정자의 동의를 얻거나 설정자는 여기에서 누굽니까? 갑이죠. 주인의 뭘 얻었거나 동의를 얻거나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그 부속물은 아자시 이 부속물을 뭐 해달라?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속물이 아니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했거나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부속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게 형성권이고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매수 청구와 동시에 시가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매수 청구해야 됩니까? 수거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수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설정자도 가만히 두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천장이든 에어컨이라든지 이걸 계속 교육시설을 두기 위해서는 칠판을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설정자도 누굴 찾아간다? 지상권자에 가서 자네 그 부속물을 수거해 가지 말고 내게 매각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316조라는 조문 나오죠? 그 두 개가 해당됩니다. 전세권자도에게 되어 있고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모든 부속물이 아니고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유익비 상환청구권 당연히 있습니다. 자, 유익비라 그러면 제가 항상 세 가지가 나온다 했죠. 첫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두 번째,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법원의 상환기간 허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유익비도 나오는데 항상 나온다 안 그랬습니까? 조용하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포기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 포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비용 포기 특약이 있습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비용은 항상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비용 포기 특약은 유효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포기 특약도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다. 그리고 강행 규정은 아니므로 되어 있죠. 그냥 강행 규정 아니므로 그렇게만 밑줄 치면 돼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비용 상환청구권이 나오면 다 무슨 규정? 다 임의규정이라고. 지상권, 전세권 다 임의규정, 임대차도 다 임의규정입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문제를 보면 문제 1번 오면 가압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3번 가압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아까 말수도 흠기 없이 바로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수도 흠기 없이 소멸합니다. 4번 4번은 아직까지 안 배운 거다. 자, 안 배운 거는 안 배운 것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위에 기출지문 보세요. 기출지문 1번을 보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맞습니까? 종전 설정자의 권리무는 전부 다 소멸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보십시오. 신소유자만 부담합니다. 내가 분명히 신소유자만 부담한다 했다. 조용하다. 오른쪽 간평사 작년에 나왔던 문제 기억을 보십시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된 경우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간평사도 나왔잖아. 얼마나 중요하니까 나오겠냐고. 187조라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했습니다. 니은 전세권이 법정갱신 에라 키포인트는 뭡니까? 법정 187
7조. 따라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되게 안 되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간평사치도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용의물건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용의물건은 봐봐요. 성립, 효력, 소멸. 그렇지 않습니까? 용의물건은 성립, 효력, 소멸이요. 성립에서는 존속기간. 맞습니까? 효력에서는 권리 의무. 소멸했을 때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청권,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권. 그런 거예요. 돈 안 줄 때 경매신청 이런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별로 특별히 판례도 없고 법조문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의물건은 두세 번만 읽어보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판례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전세권은 집에 와서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에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뒤로만 읽어야 되면 잘 안 됩니다. 자, 잘하리라 믿고 다시 356페이지 담보물건 들어갑니다. 좀 쉬었답니다.